구경하실 겸 가까이에 아주 유명한 이집트 현지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과 그 다음에 이 카이로가 이 이집트의 수도가 된 것이 641년부터라고 하네요. 있어요. 지붕 없이 그냥 살아요. 왜? 비가 여간에서는 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붕 없이도 살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는 시신이 있고요. 그래서 안에 살고 있는 그 빈민들만 해서 무려 50만 명이라고 하네요. 무덤 마을 또는 묘지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자, 저 성체는 뭐냐? 일명 그대로 영어로 성체가 시타델이라고 그러죠. 시타델입니다. 은 원정대를 그 물리친 그 영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나일강 6,671km. 저 남쪽의 발원지가 두 곳입니다. 빅토리아에서 청나일이,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백나일이 이제 흘러내려옵니다. 빅토리아의 조세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조세르 왕. 그 왕이 처음으로 이 피라미드 형태의 왕의 무덤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왕의 무덤이 여기에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지금 6단의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말로만 그 146m 이것이 아니라 저 꼭대기에 보시면 이게 10m 정도가 그 무너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한 변의 길이가 230m.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고 그 오차가 불과 20cm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고 이 밑변의 넓이, 그러니까 밑에 총 면적이 5만 평방미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돌 하나하나가 평균 2.5톤이고요. 어떤 것은 큰 것은 15톤짜리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디에서 저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이것을 과연 여기까지 운반을 해서,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저 높이까지 하나하나 쌓았을까? 그게 미스터리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만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이렇게 쌓여 있어서 다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로 빼놓고, 그리고 왕의 석관 모셔놓는 왕의 현실 빼놓고 모든 것은 다 돌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빽빽하게 돌이 하나만 삐끗해도 와르르 무너지겠죠. 근데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4,600년 전의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입니다. 불가사의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외계인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왜냐? 지금 여기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왕의 무덤까지 딱 위치를 보니까 하늘을 관측한 천체학자가 오리온자의 그 별 세 개 위치하고 똑같네? 그것을 벌써 그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고 천체 관측하기 그만큼 발달이 됐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평계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은 오면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감탄하는 게 그거랍니다. 저렇게 넓은 면적을 어떻게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을까? 이것 또한 놀라울 만한 일이고, 그리고 그 2.5톤 그 평균의 이 돌들을 총 합쳐서 이 하나만 만드는데 260만 개의 돌을 사용했다. 저기 오징어 머리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오징어 머리! 저렇게 가 있는데 근데도 전체적으로 무너지진 않잖아요. 보이시죠? 이제 조그맣게 AKM10죠? 너무 작아서 이제 커다란 걸 보셨기 때문에 요 피라미드도 거대한 건축물이긴 합니다만 우리 두 개의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주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높이가 65m,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105m였다고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손자 왕의 무덤이 되겠는데, 이건 특이하게 바깥쪽에 보시면은 화장판이 그 하얀 석회암이 아니라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으로 두껍게 해서 이렇게 쌓여있는 흔적이 밑에 남아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 위에까지 쌓여있을 때 그 모습이 멀리서 봤을 때는 붉은 색깔로 눈에 띄었을 것이다 라고 한답니다.
저것이 이제 멘카우라 왕의 그 피라미드고요. 이 피라미드의 크기가 바로 왕권을 얘기해 준다라고 했죠. 기념품 팔고 암사자의 몸에다가 여자의 얼굴이 붙어 있어서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못 맞추면은 잡아먹었겠죠. 그 수수께끼가 아침에는 4달이다가 점심이 되면 2달이다가 그 저녁이 되면 3달이가 되는 것은이라고 그렇게 수수께끼를 냈대요. 자, 근데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수수께끼, 모른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그 이집트에서는요, 스핑크스를 일컬어서 공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이 합쳐진 아주 괴이하기 그지없는 이 존재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 피라미드를 지켜주는 영혼의 수호신. 자, 우리 카프라와 용맹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용맹의 상징의 사자 그 몸에다가 사람의 머리가 붙은 것은 사람은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하여서 이 용맹스러운 몸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사람의 머리,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놓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자, 이 그 스핑크스는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거대합니다.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길이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57m고요. 높이는 21m라고 하네요. 이것은 이 그 돌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그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향하고 있는 것이 동쪽인데, 특히나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과 추분에는 얼굴 정면에 햇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왕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두 번째 피라미드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고, 그리고 그 얼굴은 카프라 왕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추측에 의한 것이니까 사람의 얼굴 하실 때 정식으로 갖춰야 되는 가반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뭐죠? 그 오레우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왕관이 되겠습니다. 이 오레우스라고 부르는 왕관은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왕관이 아니고 코브라가 앞에 그 장식이 돼 있죠. 이 코브라가 하는 역할은 바로 왕권을 수호해주는 역할이기도 하면서 악의 무리가 왕을 해치려 할 때는 이 왕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그 악의 무리들을 독침을 싸서 없애버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카프라 왕의 두 번째 피라미드로부터 자 밑으로 쭉 이렇게 그 길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저 그 지붕이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귀족의 무덤이 되겠고요. 자, 스핑크스를 따라서 이 옆으로 쭉 이어져 있는 곳은 그 거대한 건물의 흔적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장제전이 되겠습니다. 장례의식과 제사의식을 같이 하는 장소다 해서 장제전이라고 하고, 이 장제전의 형태는 그때 당시 왕국의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곳에서 미이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미이라가 저 길을 따라서 피라미드에 이제 그 봉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곳에서 제사의식도 같이 이제 거행이 됐다라고 하죠. 이제 찍으시는 건데 들어갈 때 말고요, 나올 때 어차피 똑같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나오실 때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버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내리시겠습니다. 펼쳐졌습니다. 이 안에 예전에 발굴했을 당시에 그 까만 이 혁도가 볼때 두껍다가 발굴이 됐는데 그
국악장에 봤더니 앞에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 상형 문자로 카프라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3개 중에 두 번째 피라미드의 주인공의 장제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장제전을 위치하게끔 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피라미드는 실제로 왕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의 영혼도 두 가지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어서 항상 밤에 새의 모습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가는 그 영혼은 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바가 밤중에 새의 모습으로 변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장제전이기도 했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호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장례 의식을 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미이라 시신을 석관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저 위에 스핑크스 로드를 따라서 피라미드 안에다가 안치시키게끔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돌들이 또 놀랍습니다. 우리 피라미드에 쌓아져 있는 그 돌들도 굉장히 많은 돌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높은 그 곳까지 쌓아놨는데, 이 돌 하나하나가 이제 위에 옆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는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저 바깥쪽에 있는 거는 사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강암인데 이 주변에서 화강암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서 구해서 갖고 오느냐? 이거는 바로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예 그 하나의 산이 전체가 이런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까지 또 그 통나무를 이용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또 옮겨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았다라고 하는데, 자 놀랄만한 거는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크기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잘라냈을 것이며, 그때는 나무 이렇게 자르는 게 청동기 철기 이러지만 철기도 아직 들어오기 전입니다. 구리를 가지고 어떻게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했나, 그리고 이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마를 했나,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 붙인 좌우구 접착제 역할을 한 것은 과연 뭘까? 추측에는 물하고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석회암들이 또 굉장히 뭐냐, 이거는 알라바스타 스톤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고학 박물관을 가시면 이 알라바스타 스톤으로 만들어진 관, 그 다음에 도기들, 무덤 속에 집어넣는 여러 가지 도기들이 이것으로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돌이 유일하게 햇빛을 받았을 때 안에 환하게 빛이 투과되는 돌이라고 해요. 자, 태양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가장 원초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최고의 신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빛을 투과해서 바로 죽은 자에게 영생을 부활시킬 수 있는 힘과 파워를 주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사용하는 도기와 석관들은 바로 빛을 투과하는 이 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알라바스타 스톤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그리고요, 돌 하나 그냥 이렇게 게 아니라 이 구석진 곳은 딱 이만큼, 이게 하나의 돌입니다. 맞춰가지고 이거를 잘라내서 갖고 왔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입니다.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발입니다. 이게 이집트 왕이 썼던 가발이라고 하죠. 메네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앞에는 지금 이제 오레우스가 떨어졌어요. 이마 바로 앞에 오레우스 코브라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코브라가 바로 이집트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고고학 박물관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네. 그리고 코가 부풀어졌죠. 코가 부풀어진 거는 아마 저것이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이에 의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98년에 나폴레옹이 와서 1년 만에 이집트 전역을 다 정복을 하는데, 자 다들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얼굴을 전부 다 들 수가 없는데 이 스핑크스만큼은 얼굴을 아주 바짝 들고서 있으니까 건방지다고 병사들에게 사격 연습을 시켜서 떨어졌다라고도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왕의 상징은 오레우스, 메네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가짜 턱수염이 달려 있습니다. 신과 왕만이 알 수 있는 전유물이었다고 하죠. 근데 턱수염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저걸 잘라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가져왔습니다. 우리 피라미드를 영국에 갖다 놨으면 이렇게 올릴 수 없는데 아까 어떤 말씀하셨죠? 저거는 돌 땅덩어리가 없어요. 근데 이 스핑크스를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그거를 막고 못하게 했어요. 저지를 하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영국의 경제적인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선물을 있다라고 하고요. 이것 또한 바깥쪽에 아주 맨질맨질하게 사각형을 씻어서 약간 하나가 이 카이로란 말도 원래 아랍어가 아니고요. 이태리 말로 카이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된 것이고 원래는 알까이라라고 불렀고요. 그 전에는 641년 그 이슬람 왕조의 최초의 수도는 알프스타트라고 했대요. 알프스타트. 그래서 그 알프스타트라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지나가던 미디안 그 대산이라 그래서 거기가 이제 광야라 부르는 곳을 광야랑 사막과도 같은 곳이죠. 그곳을 지나서 거기가 이제 지금의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서 그 상인들이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 미디안 그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고 그 장군의 집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신임을 얻어서 이제 그 이집트에 또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되죠. 왕의 그 신임을 얻어서요. 그리고서는 그의 가족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고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가축을 기르면서 농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정착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갈대마 우리 속에 아기 때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띄어져서 그 바로 왕의 무남동녀 공주 앞에 이제 그 목욕하는 곳에 흘러 들어간 그 자리에도 마리아 교회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보니까 그리스어 말로 표기를 했더니 읽혀지기를 아이굽토스라고 읽혀지게 됩니다. 아이굽토스하다가 에깁토스가 되고 거기에서 이집트가 되고 그래서 애굽이 되고 옵티나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상에는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떠났던 장소다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대 회당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곳을 가셔서 올드 카이로를 걸으면서 영국의 그 고고학자였고요. 이 하워드 카터가 이 상 이집트를 대표하는 상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로는 파피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동물로는 우리 그 독수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왕의 이름 또는 신의 이름이었다고 하죠. 자, 이 하나하나 받아주시면은 이게 특징이 파피루스 종이는 돌돌돌 말아도 부서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하나하나 다 손으로 직접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사인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작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